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이슈, 기업들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소셜 애플리케이션, 본디라는 게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본디가 뭔지는 잠시 후에 반종민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쌍용 정보통신 저희는 분석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오늘 와주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변리사님, 쌍용 정보통신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신 사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판매 이게 주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용 그룹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로서 1974년도에 한 팀으로 이제 발족이 시작이 되어서 1983년도에 쌍용 컴퓨터를 거쳐서 1995년 현재 상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IT 서비스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방송, 미디어, 텔레콤, 네트워크 통합 등 중점 사업 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10분 활용해서 컨버전스 사업 부문의 역량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2006년도에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등 대외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포츠 쪽에서 약간 강점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본디가 출시되면서 현재 지금 AWS와 관련성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과거에는 우리가 SI 업체라 그랬는데 IT 서비스 기업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쌍용 정보통신은 지금은 쌍용 그룹에서 나온 것 같고요. 계열이 IT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네. 2019년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센클라우드 스위트를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을 확대해서 공공, 금융, 엔터프라이즈,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확보한 바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적 분야를 진행을 하여서 클로이스를 설립을 합니다.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중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AWS, 네이버, KT, NHN, 카카오엔터, 가비아 등 여러 개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지난해 발주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3개 중에 2개를 무려 수주하면서 클라우드 기술력을 현재 높게 평가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인프라 운영 사업자가 아니라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종민 소장님, 본디라는 걸 또 배워야 됩니다. 지금 챗 GPT 따라가기도 정신이 없는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또 새로운 본디라는 애플리케이션이 글로벌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 뜨고 있다고 해서요.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쌍용 정보통신은 뭐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게 지금 본디 이슈가 어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게 채팅, 스퀘어, 스페이스, 플로팅을 통한 이제 공간을 구성해서 그 부분들 이용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구글 플레이 그 인기 앱과 그 애플 스토어 무료 앱 부분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디가 아마존 앱 서비스의 협력 관계를 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쌍용 정보통신이 좀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나 보는데, 사실상 이 쌍용 정보통신이 클로이스 설립을 작년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클로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의 협력 관계 구축 내용만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쌍용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디와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까, 이거는?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 클로이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 때문에 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IT센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모회사로 그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로 있는데 사실상 그 모회사로 있기는 하지만은 또 클로센이 있거든요. 그 클로센이 있는데 그 클로센이 이번에 클로이스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정보통신과는 조금 어쨌든 연관성은 조금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나눠져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관심주를 이게 확 뜨는데 뭐가 관심주가 있지? 시장은 이제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연결을 짓는 거고요. 쌍용 정보통신이 우리는 본디 관련주야, 본디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쌍용 정보통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센이라는 데가 계열인데 콤텍 정보통신을 최근에 흡수합병했습니다. 콤텍 정보통신을 찾아봤더니만
비상장인데 컴텍 시스템 우리가 알거든요. 상장업체. 여기 또 여기가 이제 또 IT센 이 같은 그룹이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같은 그룹이고 네, 네. 이게 지금 흡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지난달 26일 날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대 10 이렇게 지금 흡수합병을 진행을 했고 뭐 기준 합격 가액은 뭐 836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인 공시가 나왔던 게 지난 27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자회사 클로센이 있는데 그 IT센의 자회사 클로센이 있는데 이 클로잇의 흡수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뭐 기업 가치의 향상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클로센이 클로잇의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클로센의 자회사가 결국 IT센의 자회사가 클로센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원래는 LG 히타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쌍용 정보통신과는 지금은 좀 별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복잡해. 왜냐하면 이제 상장사가 아닌 게 어쨌든 쌍용정보통신 입장에서는 소규모 흡수합병동하고 뭐 이렇게 뭔가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이고요. 예. 주가나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 얘기할게요. 변리사님이 또 특허 좀 체크해 주셔야죠. 네, 특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90년도부터 이제 특허 출원을 시작은 하였으나 현재 이제 2012년 이후로 특허는 검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 24건 검색이 되고요. 그중에서 14건 등록이 되었고 해외 출원 건수는 없었습니다. 제일 주요된 주요 출원 기술 분야는 이제 국방 기술, 뭐 전투 장비 이쪽이었고 뭐 전기통신 기술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 거의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출원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는 있으나 관련 특허는 이제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본디 때문에 떴으니까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 기술 동향을 이제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건수가 특허 출원 건수가 상당히 뭐 폭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4% 증가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 2배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별로는 이제 운영 체제, 뭐 콘센트, 뭐 디스플레이, NFT 쪽으로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주요 출원인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IBM, 삼성전자, 소니 그 순으로서 한국과 미국이 현재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업 내용하고 이제 주가 판단을 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본디로 갈 때 가더라도 이게 어떤 회사고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 실적 현황은 어떤지 하고요. 주가 부분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실적은 뭐 지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뭐 18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사실상 2021년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2022년은 다소 굉장히 아쉬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증가했지만 결국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흡수합병을 통해서 조금 구조조정을 좀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재무적인 개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흡수합병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도 내년에는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쌍용 정보통신의 향후 주가 전망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먼저 지금 국내 클라우드 사업이 전방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IT센 그룹의 클라우드 기반 IT 서비스 업체가 쌍용 정보통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클라우드 업체가 이제 점차 계속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 정보통신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본디와 관련된 연관성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렇지만은 모 회사인 IT센이 클라우드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클로센과 쌍용 정보통신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으로 발표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쌍용 정보통신이 그래도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금일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1,200원까지는 목표가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요. 물론 이제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1,200원대에 도달을 한다면 그때는 역시나 미련 없이 그때는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을 친절하게 제시해 주셨지만 이게 뭐 추천주 개념으로서 사실은 이 코너에 얘기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본 거고요.
시총이 665억이에요. 그러니까 적죠. 그러니까 시총이 뭐 적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 뭐 600억짜리가 뭐 6천억 갈 수도 있는 거죠. 3천억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총이 작은 회사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라고 주가를 보지 말고 시총을 봐라. 기업의 항상 덩어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참고하십시오. 네.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는 쌍용 정보통신 분석했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코스피 2470, 코스닥 777, 0.7% 정도 선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흘러가네요. 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